간첩의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활짝 열렸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간첩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활동 범위, 내용,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했다. 2021년 8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수행한 혐의로 청주 간첩단 4명이 잡힌 것을 시작으로, 저게 청주 간첩단입니다. 딱 생긴 게 간첩같이 생겼죠. 제주에서 결성된 히읗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였고, 4.3입니다. 4.3.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투쟁 등을 전개하였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지지운동을 전개, 반윤, 반보수 투쟁을 하였으며, 이들은 또한 창원, 진주, 전주, 서울 등으로 확산된 전국 규모의 간첩단의 지역 조직이라고 하며,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간첩단은 제주 간첩단의 상부 조직이라고 한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간첩 잡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이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 양산에 간첩단의 우두머리가 위치해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 간첩과 마주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더욱이 오늘 정의당이 또 저렇게 커밍아웃을 해줬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정의당 스스로 셀프 커밍아웃을 해버려서 아주 땡큐입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자들 중에는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의 전 보좌관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윤미향의 오빠는 남매 간첩단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또 제주 간첩단과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민주노총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평소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다. 자, 이거 아까 민주노총,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이걸 보면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주노총이 간첩 집단이구나, 빨갱이들의 소굴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민주노총이 뭐 한다 그러면 다 반대하고, 그리고 저 민주노총에 협조하는, 동조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다면 저자들 역시 간첩이고 빨갱이구나 라는 거를 상식, 뭐 초등학생 정도의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40%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세월호 제주기업관 옆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했는데, 세월호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대표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더불어민주당, 위안부, 민주노총, 세월호라는 단어에 공통되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바로 간첩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얼마 전 간첩단 수사팀을 11명으로 증원했고,
간첩들과 접선했던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노동당 산하 어쩌고저쩌고 김명성의 지령 중에는 들키면 USB를 부수고 삼켜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USB 간첩 행위의 수단은 바로 USB이고 대한민국의 정보를 북한에 USB로 건네주는 것이 바로 간첩 행위인 것이다. USB. 이쯤 되면 눈치 빠른 국민들은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지 짐작할 것이다. 다 아시죠? USB.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 뻔한 거죠. 뻔한 거.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간첩들을 일일이 다 잡을 필요가 있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배우 유호성의 대사 중 한 놈만 팬다라는 것이 있다. 옛날 전투에서는 적장 한 명의 목을 베면 그대로 전투가 끝나버린다. 장기에서도 왕이 잡히면 그대로 게임이 끝난다. 그렇다면 전국의 수많은 간첩들 중에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까? 그렇다.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만 USB로 잡으면 사실상 지긋지긋한 종북 주사파들과의 싸움은 끝이 난다. 그리고 문재인은 충분히 USB로 잡을 수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하겠다. 첫째,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회담 후 USB를 건네주는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직접 하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온갖 혐의에도 문재인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이 직접적인 범죄 실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USB 사건에서는 문재인이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기 때문에 만일 USB 내용이 국가 기밀이었다는 것만 밝혀지면 문재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넌 딱 걸렸어 임마. 그리고 제가 저 짓을 하고 나서 저 USB를 건넸다는 거를 처음에 감추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기자가 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니까 준 게 맞다라고 했죠. 처음에 저거 감추려고 했어요.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의 USB 관련 질문에 대해 조사하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USB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그 조사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검찰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문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혐의가 사실상 USB밖에 남지 않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달에 정의용만 조사한 후 종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USB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문재인은 1000평짜리 대저택에서 월 1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고 여유있는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꼴은 도저히 두고 봐줄 수가 없다. 넷째, 문재인이 USB 간첩죄, 이적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 및 그들에게 속고 있던 약 30%의 국민들이 전부 돌아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지난 70년간의 이념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종결된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자유통일당이 고발한 문재인 USB 간첩 사건은 서울지방검찰
경찰청의 어이없는 각하 결정 이후 이의 신청에 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되어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자, 저 경찰청의 불송치 이유를 보세요. USB 간첩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피의자들이 저 문재인과 윤건영입니다. 탐지 수집하여 그 내용을 저장한 USB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너 바보냐? 바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어요? 윤건영을 문재인을 털면 되지. 갖다 그냥 두드러 패면 나올 거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어? 갖다 조지면 되는데 그냥. 아니면 윤건영하고 문재인의 핸드폰하고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 돼요. 사무실하고. 그리고 고발인 의견서에 첨부된 대통령 기록관의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통지서 및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아 고발인의 주장 외 달리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니까 고발했지 임마. 증거가 있으면 왜 고발해? 그냥 갖다 끌고 오면 되지.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이 사건에 달려있고 공공수사부 검사들의 손에 달려있다. 문재인이 최근 또 심심했던지 북카페를 연다고 한다. 자나깨나 북생각밖에 없는 간첩이다. 이제 검찰이 적국의 대통령이 된 자 문재인을 잡아서 간첩의 시대, 종북 주사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3년 1월 1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네, 이상으로 오늘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저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USB 간첩을 검찰이 설마 진짜 수사할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요즘 저 돌아가는 거를 보면 진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북카페, 자나깨나 북생각. 이명기 변호사님 맞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전국에 간첩만 뒤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하고 검찰, 경찰이 간첩만 뒤지러 다녀. 내가 알려줄게요. 지금 간첩이 어디 있는지. 양산에 있다니까. 양산 하북면 지산리 300 몇 번지에 지금 간첩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유통일당이 고발한 간첩 사건이 사실상 USB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인 유일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1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공공수사 1부가 들고 가만히 있어요. 기각도 안 하고. 이의 신청을 기각할 거면 그냥 기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각을 안 하고 5개월 동안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부서가 지난 5개월 동안 서해공무원 사건을 털었거든요. 자, 서해공무원에서 뭘 물어봤을까요? 최종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저 문간놈이죠. 근데 문간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서훈이가 입을, 주댕이를 싹 닫고 말을 안 하니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강제북송 사건은 공공수사 3부가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 마무리를 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설이 지나고 이제 공공수사 1부에서 이희동 검사님이 아마 이 USB를 털지 않을까. 공공수사 1부 입장에서도 이거 뭐 서해니 뭐 강제 북송이니 USB니 다 했는데 문재인을 부르지도 못했다. 문재인을 부르지도 못하면 이거 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수원지검 하고 중앙지검은 지금 그 부패 수사대에서는 이재명을 탈탈 털고 막 부르고 영장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을 다 조지고 있는데 공공수사부에서는 지금 문재인을 부르지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USB를 가지고 문재인을 겨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첩의 시대, 평산마을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저 보세요. 저 숲이